무릎뿐이 아니고 손가락하고 발목까지 안 아픈 데가 정말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사실 중년 여성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막 손목이나 손가락 아파서 막 설거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집안일조차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관절에 동시에 이렇게 통증이 나타난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전신골관절염 네. 상태라고 봅니다.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관절에 연골이 동시에 닳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김정영님은 무릎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손목 관절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절염 하면 무릎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우리 몸에는 약 100개 이상의 관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향님처럼 관절이 있는 모든 곳에 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턱관절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턱은 우리가 평생 말하고 씹고 먹는데 계속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정말 많은 관절 중에 하나죠. 이렇게 턱관절에 부담이 계속 쌓이면 결국 연골이 닳으면서 턱관절 골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턱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네. 있습니까? 아니 저도 가끔 턱에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이거 설마 이게 관절염 증상 그런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입을 벌리거나 막 씹을 때 턱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나고요. 나는데. 귀 앞쪽, 이제 턱관절 네,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면서 이 씹는 동작에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턱 관절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턱 위치도 틀어져서 얼굴이 막 비대칭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처럼 이 턱에도 인공관절을 넣는 인공 턱관절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섭네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관절염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 있는데요. 관절염은 최악의 경우에는 절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겁을 주십니까? 오늘 무슨 공포 특집인가요? 계속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이게 혹시 겁주려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이 관절염은 이미 이제 관절이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염에 취약해져 있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균이 조금만 들어와도 염증이 빠르게 확 퍼지면서 폐혈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폐혈성 관절염은 관절이랑 이 주변 조직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질환인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감염이 퍼지면서 조직 괴사가 생기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절단까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실제로 무릎에 폐혈성 관절염이 생긴 환자의 사진인데요.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괴사까지 진행됐고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아니 관절염 때문에 몸을 절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처음 알았어요. 하루빨리 관절 건강을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김정향 님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저렇게 노력하신 게 도움이 좀 됐을까요? 이게 안타깝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관절을 막 무리하게 꺾는 저런 스트레칭들은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더 주면서 오히려 관절 통증을 더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관절을 과하게 꺾는 동작은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나 이제 주변 조직을 늘어나게 만들어서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이제 조그만 움직임에도 이게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절염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절 통증은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은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데요. 관절염이 진행되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끼리 맞다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죠. 이 마찰이 반복되면서 염증 물질이 생기고 또 이 염증이 관절 전체로 퍼지면서 통증도 심해지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드릴게요. 관절 모형 틈 사이에 있는 풍선을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모습인데요. 이 상태에서 관절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 자극이 반복되면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결국 염증이 관절 전체로 퍼지면서 바늘 수백 개에 찔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관절염 통증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뼈 돌기입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관절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뼈를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골극, 쉽게 말해서 뼈 돌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골극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날카로워지고 주변의 연골이나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튀어난 정도가 아니고 거의 가시처럼 자라고 이러네요. 저 정도면은 움직일 때마다 계속 찌르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뼈돌기가 관절염 통증에 약 6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관절염 통증을 이렇게 바늘로 계속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시처럼 튀어나온 이 뼈돌기가 주변 조직을 계속 자극하면서 생기는 통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죠. 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 무릎이 다 아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관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 대부분 현대의학의 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아프실 때마다 수시로 진통소염제 이렇게 타다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통소염제는 과량 복용하거나 오남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 혈압이 상승된다든지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악화된다든지 혹은 뭐 부종이 생기거나 심부전까지도 악화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장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진통소염제를 전문가의 처방 없이 임의로 열흘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안 지키세요. 네, 약 굉장히 많이 받아놓고 임의로 보통 그렇죠.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약은 반드시 복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고 또 복용해야 할 일정한 양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프다고 하루에 수시로 그냥 계속 드시게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질환 중에서도 이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약 지도가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프고 일단 아프니까 무조건 약을 집어서 드시는 거죠. 이러면서 관절염을 전신에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은 혈관 질환을 함께 앓게 되고요. 또 혈관 질환이 심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래 사실 관절염이 심하면 심한 염증 때문에 혈액 수치에도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염제나 약을 임의로 섭취하시게 되면 혈관 건강에 더 악화되는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양 씨 혈액 수치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난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9년에서 11년 정도 앓은 환자의 경우에는 관절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6%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지게 되면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성분을 활성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수치가 함께 관리되지 않으면 관절염은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한국인 관절염 환자 중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서 무릎 통증이 무려 24%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아셔서 자꾸만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염증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부르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